이야기를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교수이자 기관장 공직자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역사회 일꾼으로 활약해오신 분입니다. 3번 도전 끝에 이번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되신 분인데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3세8이라는 말이 있는데 세 번 도전 끝에 어렵게 되셨어요. 일단 축하드릴게요. 예. 어떠셨어요? 그냥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할 텐데 기대를 어떻게 부응을 할까 하는 그런 염려,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이 부담과는 책무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뭐 주호영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뭐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선거를 치렀다는 것도 엄청난 경험이실 거고 결국은 보궐선거로 지금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인지도가 엄청 높게 해서 왔으니까 좀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고, 힘드셨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멘탈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멘탈 가운데는 그냥 이 책에 나오듯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언젠가는 차지할 거야 하는 뭐 그런 말 못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장으로 계실 때, 기관장이나 공직으로 계실 때나 지금 뭐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공직이나 이제 기관장 할 때는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교수로 출발하고 부지사를 하고 청장을 하고 뭐 총장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하는 일이니까 연구원이든 공무원이든 그분들 덕분에 이제 이 결과를 같이 내는 거고 여기 이제 국회의원 오니까 그 혼자만의 입법기관이니까 내가 뭔가를 다 이제 이 진두지휘하고 법안을 만들고 이런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선거를 정말 엄청난 정치인과 격전을 치르시는 과정에 군대 이야기할 정도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스토리가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칭찬으로 들으신다면 멘탈이 굉장히 강하지 않냐라는 평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멘탈에 어떤 기본을 제공한 책이 아닐까. 오늘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그래도 계속 가라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허위평론가, 이게 어떤 책입니까? 네, 미국에서는 2006년에 나온 책입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죠. 그래도 계속 가라. 영어로는 keep going. 그냥 전진해. 라는 뜻인데요. 주인공이 제러미라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실존적인 고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이 라코타 아메리칸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인디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좀 구해보자라고 해서 이 할아버지와 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그런 기록을 모은 책이 바로 그래도 계속 가라예요. 우리가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인디언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주인공 할아버지도 인디언으로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주인공 조셉 M. 마셜이라는 지은이가 인디언이 맞죠, 의원님? 예, 맞습니다. 본인이 분이십니까? 이제 인디언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그 작가 경험부터 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삶에서 이런 걸 끌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책도 참 귀하지만 평소에 라이온 킹에 이제 보면 거기도
하쿠나 마타타라고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라는 그 얘기를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해하고 좀 통하는 얘기죠 결국은.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본인에게 많이 주시는 편이네요. 네.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더 궁금해지는데 예. 그러면 이인선 의원님의 인생책 그래도 계속 가라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책은 삶의 여행에서 만난 지혜라고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자, 차트 먼저 떼어보죠. 슬픔은 삶의 선물이다라는 차트가 나왔는데요. 슬픔이 삶에 있어서 선물이 될 수 있는 걸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네. 라고 물어요. 예. 그런데 이 할아버지 늙은 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네. 우리가 케빈 코스트너 감독의 그 영화 늑대와 춤을 주먹쥐고 일어서. 맞아요. 늑대와 춤을. 네. 그때 네. 이제 인디언 이름이 굉장히 유행을 네. 했죠. 그렇죠. 뭐 주먹 쥐고 일어서는 맞아. 케빈 코스트너의 연인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인디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굉장히 네. 지혜롭잖아요. 네. 삶에 대해서도 이런 성찰을 내보이는데요. 네. 인간의 삶이란 다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네. 슬픔이라는 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쁜 상태가 되면 사람이 그게 기쁜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그림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라는 것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양면성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더 빛내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여정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도 주인공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슬픔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게 힘들어서 할아버지 늙은 매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예. 가족을 잃는 슬픔 맞습니다. 그게 예.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의원님은 어떠세요? 제 어머니가 97세까지 사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장수를 했다 하지만 네. 저는 그때 굉장히 그 엄마를 잃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잃는 느낌이어서 힘들었는데 예. 그래도 다행한 건 그때 제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할 때인데 이맘때였습니다. 예. 장마가 오고 이럴 때인데 투자유치료에서 출장을 가기로 정했는데 일본이 너무 홍수가 심해서 비행기를 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가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다시 돌아온 나를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 비가 오고 이게 예. 막 이게 세상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또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굉장히 저는 슬픈 끝에는 또 다른 또 기회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마치 이건 하늘이 예. 어머니의 이제 죽음을 볼 수 볼수 있게 있도록 도와준 도와줬구나라고밖에는 생각을 할 예.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보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내서 좀 마음에 위안이 됐는데 네네. 여기 이제 이 주인공은 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드니까 어디인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가족적으로 굉장한 멘토의 역할을 이제 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 책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슬픔이나 역경 속에서 삶은 배우고 성장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 강인함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생에 역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과해가는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보다 단단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예.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살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진리인 것 같은데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가면 이제 굴곡이 없으면 예.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지만 예,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게 왔을 때 네. 굉장히 기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선거에 되고 나서 지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다들 한 번 그렇죠. 떨어지고 두 번째 늘 네네. 3세판이니까 실망하지 말아 했는데 정말 이번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서 그 어른들이 이제 야, 나 체중이 다 내려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만큼 기다림을 통해서 또 실패하면 다시 또 이렇게 에너지가 모여서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밀어주는 기운 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이란 게. 잘은 모르니만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거쳐오신 삶이 뭐 교수님 하셨고 기관장 하셨고 뭐 공직 생활 하셨고 되게 곱고 바른 길을 오신 건데 국회의원이라는 곳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강인함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두 번의 선거 실패를 통해서 조금 강해지고 그게 오히려 지금 의원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은 듭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키퍼가 있을 때 공이 어디 들어올지는 모르는 방비가 안 되는 공무나 이렇게 연구 생활은 이 목표가 보이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는 정치가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두 번의 굴곡을 주면서 아 이런데 가서 잘 보고 잘하라는 연습 기간에 그나마 호되게 이제 연습을 하긴 했지만 처음 온 사람은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저는 한 20년을 공직을 하면서 계속 예산 받으러 왔으니까 검증되어 있는 분들이 아유 잘 오셨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낯선 길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구나. 할아버지의 좀 운덕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keep going, 계속 간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 책에서도 아마 이제 계속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계속 가라.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계속 가는 동안에 그냥 생각만 계속 갈 거야 해서는 안 되고, 저한테는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일이 주어졌었어요. 그 주어지면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임재선사가 얘기하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어떤 자리에 가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평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홍준표 이제 시장이 와서 갑자기 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진짜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온 가족들이 많이 이게 반대가 있는 그런 정치를 왜 하냐고 반대를 하니까 정말 제가 저녁이 있는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학교에 다시 이제 복직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 이제 복직을 하면서 학교에 이제 마무리하는 봉사를 좀 하고 또 지역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단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에 가서 예산을 받으러 다니면서 중앙에 예산이 있으니까 지역에서는 항상 그 예산을 받으러 설명하고 다녀야 되는 게 이거는 지역에 대한 균형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저한테 대구 분권협의회 의장을 맡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내가 새로운 명함을 갖게 되는구나. 의장을 명함을 갖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맡아서 또 열심히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대선이 온 거죠. 대통령 선거가 오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 쪽으로 생각해서 이제 후보를 밀게 되고 그러면서 인수위에 가서 또 막 열심히 인수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보궐선거가 돼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됐는데 또 취임식 하는 날 2시, 3시 정도 돼서 이제 수성구 어뢰 단수추천 2인선이라고 이렇게 딱 뜨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에 사는 친구부터 해서 온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사는 친구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유명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서 그 조부께서 독립유공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포항 쪽에서 이제 태극기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살게 되고 그 친정어머니의 친정은 구미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미에 가서 우리를 키우게 되고 할아버지는 이제 만주로 이렇게 다니시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이제 평소에 나라 있으면 내가 있고 나라 없으면 내가 있으면 이 한 몸 던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을 다 이게 내놓는 행위였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일을 맡아서 할 때는 그는 할아버지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역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홀인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생활, 내 자체가 없었던 거죠. 한 20년. 그러셨겠는데. 그러면은 여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의 역할도 있으셨을 거고 아내의 역할도 있으셨을 거고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정을 예, 돌보는 일이. 어떻게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못 돌봐주지만 네. 조금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이 잘 해줘서 애가 이제 큰 탈이 없으니까 남편이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얘가 잘못되면 격창도식으로 마 그만두라고 마 그만두라 할 텐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조금 인정을 하고 싶어 하고 밖에 가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자녀도 너무 잘 자라가지고. 그냥 뭐 그냥 잘 큰 거죠. 참 그러시군요. 정치한다고 하셨을 때 가족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가족들 반응은요. 네. 우리 아들하고 남편은 반대고요. 딸은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2대2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졌는데 여성이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나가면 그럼 다음 여성한테 기회가 오지 않지 않느냐. 보수가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인정이 약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이 지금 대구 경북의 보수 텃밭에 기회가 왔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게 딱 반이 갈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딸은 저 편을 들고 아들은 아빠와 같이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의원님께서 그냥 내리신 거네요. 반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줬는데도 하지 않더라 이러면 다음에 기회가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맞고 이래도 다음 여성한테는 기회가 주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다 맞아주지.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맞는 사람도 아프겠지만 내가 견디면 결국은 마지막 한 방을 날리면 되지 이런 생각. 강인하시다 진짜. 아니 멋있습니다. 자, 삶의 여행에서 만난 지혜 두 번째 차트 참된 강인함. 그 강인함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폭풍이 불어오는 건 그게 바로 여기 초원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폭풍이 우리를 강타하게 되면 우린 그저 그 위력과 사나움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시 그것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그 유니스 할머니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낳은 아들도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삶의 굴곡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인 제러미는 할머니가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티가 안 나는 할머니가 너무나 좀 온화하고 평온해 보였는데 사실은 그런 강인함이 그런 내면의 아픔 속에서 단련되었다라는 걸 할아버지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뭐 힘든 시간이 분명히 이제 많으셨을 건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뭐 의원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인간이니까 속상할 때 입을 뒤집쓰고 울죠. 우는데 울다가 생각하면 내가 이 표정으로 이렇게 힘들다는 걸 나타내 봐야 아무도 도움이 안 돼.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약하다는 걸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겉으로는 사람도 제가 굉장히 굴곡 없이 굉장히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표현하면은 지는 거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표현을 안 했고요. 그냥 여기 책처럼 그냥 뚜벅뚜벅 실패, 그냥 좋아 실패인데 안 하면 이건 완전히 실패인데 내가 하게 되면 다음 성공을 해서 발을 디딘 거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힘든 일이 있어도 뭐 누구랑 의논을 하거나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는 않고 혼자서 사귀는 편이세요? 예, 뭐 대부분은 제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한테 나 얘기를 다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일부분, 또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일부분 있고, 동료들이 또 일부분 있지. 전체를 이제 포함하는 거는 생각하니까 아마 그건 종교적인 거지 않나. 불교를 가진 사람은 또 불교 나름대로 가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제 상대방에 있는 우리 석가모니하고 얘기하듯이 나는 또 나름대로 교회에 가서 얘기하고 또 성당 가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신적인 존재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 부끄러움이 없고 새 나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하고의 관계는 100% 다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삶에 찾아온 폭풍은 너를 쓰러뜨리려고 그 폭풍이 부는 게 아니라 너를 강해지게 하려고 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그 폭풍에 강하게 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견뎌내면 그게 내가 강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은 그 시간을 잘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이긴 거다라는 얘기가 공감이 네, 많이 맞습니다.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늘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비 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연구비 신청하거나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이제 경쟁이 붙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30%만 되면 성공이다. 2번 떨어지고 1번 되면 성공이다. 근데 가는 동안에 누가 심사를 하고 어떻게 갔는지를 길을 한번 익혔기 때문에 다음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늘 학교에서도 실패했지만 과제를 했는 사람들한테는 비용을 주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음을 준비하면 이기는 네, 거고 네, 거기서 네. 주저앉으면 지는 거죠. 그래서 keep going. 아하, 이 그래서 책, keep 그쵸, going이요. keep 예. going. 저는 실패한 사람에게 예. 이런 보상을 챙겨주라고 하는 말씀에 너무 감동이에요. 네. 네, 저는 실패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아무도 안 챙겨주더라고요. 예. 근데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내 노하우가 쌓이니까 저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예. 실패의 경험이. 두 분은 어때요? 힘든 일 있을 때 혹시 어떤 방법으로 견디는지. 권진영 씨. 요즘엔 반려견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죠. 많이 좀 네. 자연으로 돌아가서 얘랑 산책을 하고 이렇게 햇살을 쬐고 이러는 게 또 하나의 힐링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이제 무작정 많이 먹지만은 않아요. 오서방님은 오서방도 요즘에는 미남이와 산책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같이 하시나요? 네, 그렇죠. 따로따로. 아, 자기가 들고 나가 이러기는 해도 결국 나갔다 오는 사람이 또 하나의 힐링을 그렇죠. 하게 참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네. 저는 뭐 신혼이다 보니 아내와 많이 상담을 합니다. 네, 네, 이 제라미에게는 늙은내가 있지만 네. 허이에게는 도연이가 있다. 젊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상의하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좋아요. 네, 네. 네. 의원님 요즘에 그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예. 뭐 꿈도 희망도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청년 세대들한테 이제 우리 때는 어땠어라고 얘기하면은 그 라떼가 되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견뎌내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 일로 직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 네. 자기 전공으로 직장 찾기가 굉장히 퍼센트가 낮아요. 네. 낮는데 어쨌든 과정이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당장 어떤 직업이 없으니까 예.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성적이니까 우선에 학교 성적이든 토플 성적이든 성적을 갖고 그걸로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준비물이니까 하고 있으면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어떻게 좋은 게 생겼는데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탈락할 수가 있으니까 예. 항상 준비를 하는 우리 교수들 같으면 논문을 많이 써야 되지만 학생들은 학점을 많이 받고 다른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게 그 네네. 과정이니까 뭐 과정을 갖다 보면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네네. 결국은 우리가 80, 뭐 90까지 긴 시간을 보면 청년들이 하는 거는 과정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한테 저런 걸 심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건 과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때는 그냥 전부였고 그 이후에 없을 것 같은지.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권진영 씨 네. 이제 의원님한테 예고되지 않은 우리만의 그렇죠. 예쁜 준비물이 있죠. 의원님 지금 오른쪽 볼 살짝 떨리시는데. 그렇죠. 아, 예, 릴렉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름하여 권진영의 밸런스 게임 밸런스 준비했습니다, 게임. 의원님. 그냥 이거 편하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전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다 거쳐가셨어요. 이게 제일 저희가 네. 고난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 않습니다. 그럼요. 그냥 네. 킵고잉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킵고잉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둘 중 정치인에게 더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감 대 정의감. 하나, 둘, 셋. 책임감. 책임감.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부연 설명 살짝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네. 그 표준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 읽어주는 의원님.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임기가 끝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예. 재선 의원 대 대구 광역시장.
하나, 둘, 둘, 셋. 재선. 재선. 네. 아, 진짜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임기가 후반기에 왔잖아요. 네네. 와서 산업자원부 중소벤처부를 맡고 이제 예결을 맡았어요. 예결위원을 맡았는데 국회에 오면 2년만 하고 간다는 거는 그건 조금 직무유기 같고요. 그래서 재선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못한 숙제가 뭔지를 보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나는 20년을 사람들하고 만나고 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한 걸 찾아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언제든지 집에 간다. 어젯밤에도 10시 차 타고 와서 아침에 7시 반 기차를 타고 오늘 또 올라왔는데 기차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나한테는 많은 얘기를 나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근데 이걸 그래도 재선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아까 말했던 궁금하고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적어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번 일을 맡으시면 책임감 있게 제대로 한번 하셔야지 맞아요. 뭐 이렇게 다음으로 가는 네. 정거장으로 하는 네. 거는 의원님한테는 안 어울리십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둘 중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좋은 아내 대 좋은 정치인. 하나, 둘, 셋. 좋은 아내죠. 좋은 아내. 오, 진짜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예. 왜냐하면요. 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이제 남편은 일하는 여성을 선택했어요. 네. 했는데 그때 제가 약속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구를 했으니까 웃으면서도 노벨상을 받을래 뭐 이렇게 가정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남편은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결혼하기 전에. 밖에 그 과학자로서 성공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정에 일이 생기면 내가 가정을 선택해야지. 그 말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답니다. 아, 노벨상과 또 가정을 선택하신 의원님이시구나.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고 밖에는. 근데 의원님 지금 보면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너무 달려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녁 있는 삶을 가고자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 쉬고 싶은 그런 표정도 살짝 보이기는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둘 중 더 가고 싶은 여행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휴양지에 가서 그냥 자고 먹기 대 볼거리, 체험거리, 다양한 여행. 하나, 둘, 셋. 다양한 여행. 아,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아직도 호기심이. 아직도 호기심이. 쉬셔도 되는데. 네. 이건 진짜 어떤 분 의식하지 마시고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결혼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지금 유일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 참. 솔직하게. 솔직하게 결혼한다. 진짜요? 예. 왜요? 왜냐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삼세판 갈 동안 한마디도 마음으로는 처음은 반대했지만 그래 너 길이니까 가라고 얘기했고 20년 동안 공무 생활할 동안에 한 번도 그게 대해서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고 명예를 가지고 돌아와라. 명예를 가지고 돌아와야 되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랑이었죠. 그러면 의원님도 영상 메시지로. 네, 의원님 저기 우리 남편분에게 그건 좀 완전 다 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못다한 얘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마디 좀. 예, 하여튼 저기 3세판 만에 국회를 와서 보니까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그동안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아니 저는 누가 요즘에 뭐 결혼 이행시 이런 거를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그거에서 의원님도 그쪽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행시? 운 좀 띄워보세요. 결. 결국엔 혼자가 낫더라. 이런 이행시가 요즘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원님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원님은 네. 정말 다르시네요. 야, 의원님 근데 아마 그게 아직까지 우리 이렇게 남편은 시간이 나면
이 카페를 이렇게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야외에 새로 생긴데. 그런데 이제 다 못 가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건 격렬한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에 가서 카페를 커피 마시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았습니다. 삶의 여행에서 만난 지혜 이제 마지막 장 뜯어보겠습니다. 딱 한 걸음만 더. 어찌 보면 이게 이 책의 핵심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도무지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승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네. 바로 거기에 우리 삶의 강인함 그리고 네.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고 네. 저런 걸 왜 하지? 싶지만 세상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역시 이 책에서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 그 석수장이 얘 나오잖아요. 그거 좀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네. 높은 산이 있는데 네. 그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다녀왔는데 네. 여러 사람이 가기에는 여전히 그 산을 올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때 한 석수장이가 그래요? 그럼 내가 그곳에 계단을 만들어 드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에? 그 높은 네. 산에? 그래서 화강암을 계속 깎아 나가면서 네. 계단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니 산이 저렇게 높은데 저거 어느 세월에 만듭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못하면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하겠죠 라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또 다른 석수장이 나타나서 그 전임자의 일을 또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서 또 하고 와. 결국엔 계단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한 3, 4대에 걸쳐서 된 거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일이 결국은 되는 건데. 네,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 필요했는데 네.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왜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 노인이 뭐 산을 옮긴다. 라고 하는 건데 산신령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내 산을 옮긴다고? 에이 그래봐 뭐 안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뭐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할 거고 그 다음 손자가 할 거고 그 말을 듣고 옥황상제한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산 좀 옮겨주세요 라고 했던 예, 그 일화가 똑같이 이 인디언 설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에서도 이런 이야기, 내가 아니어도 다음 사람이 할 거고 다음 네, 사람이 할 거고 맞습니다. 그 딱 한 걸음만 더라는 것에 대한 의원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예. 그거까지 한 걸음을 가는 거고 다음 걸음은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 높은 산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다음 사람이 또 할 거야 생각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걸어온 이 길들이 이게 굉장히 회자가 되는 다양한 직책을 가졌고 결국은 그 두 분의 실패를 하고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건 굉장한 트라우마인가 봐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페인이 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요구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여기까지는 하자.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원님 혹시 이 책에서 우리하고 나누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책을 보면요. 네. 여기 지금 여기 한 82페이지에 가면요. 네. 그 삶에 용감하게 맞선다고 해서 성공이 꼭 보장되는 건 아니란다.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하지만 두려움에 극복하고 삶을 외면한다면 실패는 확실하게 보장받는 셈이지. 삶에 용감하게 맞서지 않는다는 건 경험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고 경험을 얻지 못하면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야. 아는 것이 없으면 지혜도 얻을 수 없단다. 그 모든 걸 다 지내게 되려면 삶이 어떻든 간에 용감하게 맞서야 해. 이 문장이 굉장히 이 책에 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줄 섰는데 예. 너무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국회 들어오기 어려우셨던 만큼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약속을 지키고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거든요. 그 주민들하고 늘 다른 멀리 있는 국회의원,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국회 오자마자 이제 주말에 계속 이제 지역민들하고의 민원을 계속 이렇게 공유하면서 될 수 있으면 월화수목은 서울에 있고 금토일은 이제 대구에 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서 지금 국회를 보냈기 때문에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궐로 들어오셔서 임기가 너무 2년으로 짧잖아요. 그래도 이 짧은 기간에 내가 요거 하나 원포인트 요거는 꼭 해내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신가요? 예, 그 뭐 지역에 있는 공약으로 치면 아마 다들 그 수성못을 와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가봤죠. 예, 대구의 수성못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성못을 정말 이 전국 내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구를 찾을 때 와서 좀 즐기고 보고 그런 이제 문화의 공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수성구에 그게 있으니까. 그 수성못을 좀 굉장히 이렇게 잘 해서 커피도 마시고 대구 막창도 거기 있습니다. 막창도 먹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게 하나의 생각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못은 수성못은 농어촌 공사의 이제 소유고 이제 주소는 우리한테 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해결을 못 한다고 그냥 밀쳐놨지만 저는 또 제 특유의 어디를 찾아다니든 이제 또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꾸며놓을 테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작가님, 우리 권진영, 우리 다들 수성못을 오면 제가 잘 변화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진영 씨가 이제 이 인스타에 수성못을 다 그래서 올려서 수성못을 딱 오면 제일 딱 보면 정면에 이인선 이렇게 국회의원 사무실이 딱 보이게 됩니다. 제가 그리로 커피 마시러 가려고. 커피를 해시태그 이인선 의원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정말 아름답게 변신이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땠어요? 의원님 딱 보면 이제 한떨기 수선화 같으시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은 일을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약간 구호를 하나 정해드리고 싶어요. 열려라 함께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함께. 감사합니다. 열려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위평론가 오늘 이 책 한 줄 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줄 평하겠습니다. 끈기와 노력의 인생 승리라고요. 인생이 승리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이렇게 끈기 있게 버티고 나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그 인디언 할아버지 늙은 매 이야기 못지않게 우리 의원님의 이야기도 저한테 참 많은 힐링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뭐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이제 3세판 만에 제가 이제 국회를 왔는데 오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79.8%라는 지지를, 가분한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기다, 고물가다,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힘든 게 이 책에 있듯이 또 지나고 또 좋은 결과가 보일 거니까 다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주민과 이 어려운 걸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저 또한 제가 국회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제 사실은 의원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오늘 이렇게 지나온 세월 동안 탄탄하고 능력 있게 쌓아온 그 능력도 감동적이었고요. 또 지금 갖고 계신 철학도 너무 멋있었고 정치인으로서도 좋았지만 저는 한 분의 또 여성으로서 너무 멋진 여성을 만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좋았습니다. 열려라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이라는 세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호르몬은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나쁜 감정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레온 빈트샤이트는 감정 연구로 저명한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얻은 지식과 수십 차례의 연구, 학술, 토론, 주요 저서의 내용을 토대로 감정의 본질과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감정들에는 목적이 있고 감정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적 관계의 윤활유가 되기도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 10가지 감정을 탐구하는 지적 여행, 감정이라는 세계입니다. 다음으로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를 소개합니다. BBC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진행가인 닐 올리버는 세계 곳곳의 유물과 유적에 숨겨진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읽어냅니다. 또한 책에는 진흙 속의 뼈와 들판 위 바위에서 찾아낸 인간다움의 기원들과 잠자는 죽음인 무덤을 바라보는 고고학자의 시선이 담겨 있는데요. 동굴에서 발견된 시체 주변에 남은 여러 종류의 꽃가루, 백조 날개 깃털 위에 올려진 어린아이의 유골, 유리구슬 목걸이, 진홍색 옷이 남겨진 8세기 소녀의 무덤 등 유골의 흔적으로 남은 죽음의 방식, 죽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 산 사람들이 보인 정성을 통해 갖가지 사연을 읽어내고 진한 감동을 전합니다. 인간성의 기원을 찾아가는 역사 수업,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세의 인문학을 소개합니다. 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인류세라고 말하는데요. 책은 인류세의 다양한 특성을 정리하고 어떻게 인류세라는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는지 조망합니다. 저자는 과학,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관의 전환, 관점의 전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류세가 도래했으며 인류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똑같은 과정, 즉 새로운 세계관, 관점, 가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류와 자연의 상호 생존과 관련해 많은 것이 위태로운 인류세 시대의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며 시대적 대안을 모색하는 책 인류세의 인문학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보수의 뿌리입니다. 보수의 뿌리는 1964년 What is Conservatism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출간됐는데요. 출판될 당시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은 전통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를 중심으로 나뉘어 중구난방으로 번져갔다고 합니다. 프랑크 메이어는 다양한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적 차이를 줄이고 공통점을 확대해 나가자는 보수주의 세력, 즉 융합주의자였는데요.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사상가들의 글을 묶어 책을 냈습니다. 서평자 조찬수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는 이 책에 적힌 생각들을 그저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수구주의의 산물로 폄하할 필요는 없다. 미국 보수주의의 특이성은 건국 시점부터 자유주의 성격이 매우 강했던 사회의 전통을 고수하는 데 있다. 미국 보수주의가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쓰일지 극우 포퓰리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라고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정치 철학자 프랑크 메이어의 책 보수의 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 편향을 소개합니다. 편 가르기는 왜 인간의 삶에서 계속될까요? 합리성과 편향을 오래 연구해온 스타노비치 교수는 오직 우리 편만을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점에 관대한 인간의 경향, 우리 편 편향에 주목합니다. 서평자 최승혁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 편 편향은 인간의 기본적 정보 처리 경향으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즉,
정치적, 정책적, 도덕적 판단이나 협상 과정 등 어디에서나 온갖 종류의 신념 체계, 가치관, 세계관, 확신을 강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념이 어떻게 편향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편 편향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 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